자,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은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한 주 중에서 가장 힘이 좋은 날인데 차분하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크게 좋다고 할 수가 없지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상방적으로 많이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급등주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꼭 그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내일 특징주로는 현재 여기 하나 35스펙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스펙주라도 내일 단독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받을 거예요.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여기 빌리언스, 내일 변경 상장이 있습니다. 빌리언스는 변경 상장이 있어서 기준가가 자본감소죠. 기준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고 적용일이 8월 6일 자본감소 권리락 낼 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지금 시장이 보면 오늘 상종목이 세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대한조선, 그리고 스메이지, 캠퍼스N 이 세 종목이었는데 여기 HJ중공업은 내일 대한조선과 같이 한번 놓고 흐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한조선이 일단 상가로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중공업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는데 시간 내에서 표시가 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기관들이 요 며칠 근래에 물량을 계속 집어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흐름 보시면서 양봉 때만 좀 대응을 하십시오. 음봉 때는 손대시면 안 되고, 만일 내일 대한조선이 영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가만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음엔 여기 하이드로리튬을 볼 때는 리튬 포스와 같이 봐야 되죠. 하이드로리튬 볼 때는 시간 내에서 보면 2.2% 올려 있습니다. 2.2% 올렸으니까 내일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죠. 두 종목 다 하이드로리튬과 리튬 포스, 그런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에는 여기 산일전기 계속 해왔던 종목 아닙니까? 오늘도 어제 나왔던 오늘 종목이었죠.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산일전기 내일 또 한 번 더 본다는 전략으로. 그리고 여기 프로티나와 뉴로핏 내일 기술적으로 한번 보죠. 자, 프로티나는 신규주 아닙니까? 아직까지 신규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보죠. 시간이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보합과 시가 이 두 개 딱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 살아나면 오늘 그나마 따라간 종목이 뉴로핏이 좀 일찍 따라가 줬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아우토나 도우인시스나 이런 애들은 뒤늦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뉴로핏을 일단 같이 놓고 음봉이니까 양봉을 치우고 갈 때만 본다 라는 전략으로. 그리고 여기 FSN과 삼육물산 어제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특별하게 큰 모습 보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한 번 더 봅시다. 내일 시간에 0.6% 올라 있습니다. 기관들이 오늘 또 쌌거든요. 어제도 68만 주, 오늘도 32만 주.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해 주시고, 삼육물산 역시도 시간에 1.9% 올려놓았습니다. 기관들의 순대는 높지만은 내일 또 한 번 더 봅시다. 그리고 여기 라운텍과 크로스, 라운텍은 오늘 모습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종가상 22%대로 마이너스로 빠졌는데 뭐 누가 집어뜯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특이한 점 여기 보시면 기간이 14만 7천 주로 오늘 매입을 했거든요. 어제 3만 9천 주. 그래 놓고 시간이 2.4% 올려놓았어요. 그렇다면 보합에서 기준가 딱 잡고 보합과 시가 가지고 한번 노려볼 필요성은 있다. 다음은 인크로스, 시간에 2.0% 올라놨습니다. 인크로스 장사를 잘했다고 하니까 285% 장사를 잘했다고 하니까 내일 반등을 줄까? 뭐 그런 관점. DSK
사실은 DSK는 어제 나와야 될 종목인데 안 했는데 오늘 약간 꼬리 들어가지고 좀 올리는 좋군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별로 없어요. 시간 2.9%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달려가면 일단 붙어줘야 될 종목이죠. 전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시가 기준가만 가지고 대응합니다. 보합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쿠퍼스 코리아. 오늘 6.9% 정도 올려놓은 이틀 동안 모습이 좋죠. 그래 놓고 시간에 1.4% 올려놓았습니다. 시가는 높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사도 되고요. 다음 펜스타인드. 오늘 5.9% 올려놓았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손을 대고 기관들은 그렇게 손을 안 대네요. 시간에 1.3% 올려놓았습니다. 만약 펜스타인트가 날아간다면은 4x4도 같이 붙여놔야 됩니다. 그 점을 잘 보고 같이 합니다. 다브링크와 일성. 다브링크는 10% 정도 올랐어요. 봉이 짤짤하게 올라가다 오늘 좀 큰 봉이 나왔는데 기관들은 손대는 없습니다. 시가는 낮을 거예요.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해 주시고. 일성 같은 경우에는 끼가 좀 있는 친구죠. 오늘 5% 정도 올랐는데 시간에 2.9%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분할로 이랬을 때는 보합과 시가 분할로 대응해 줬습니다. 그리고 상지건설과 형지글로벌은 안 보셔도 좋고 보셔도 좋아요. 굳이 보자 한 이유는 그동안 상지건설도 많이 급등을 했다는 이제 내려왔잖아요. 시간에 1.5% 올려놨습니다. 지금 시장이 끌고 갈 만한 전략적인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 친구들을 불러올 수 있는 약간 답답한 그런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을 호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해타산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지건설과 형지글로벌도 0.9% 올라 있습니다. 두 종목 가만히 놔두고 움직이면 같이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어떠한 다른 이슈나 뭔가 좀 그럴듯한 것들이 시장을 좀 장악하지 않습니까? 원전, 로봇, 다른 어떤 테마들이 그러면 얘네들은 힘을 못 쓸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없다면 관심 있게 봅니다. 즉 시장의 해치 종목, 급등주 시장의 해치 종목으로 본다. 시장은 빨갛지만 급등주 시장에 위력이 있는 놈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 시장의 해치 종목으로 본다. 그리고 파인엠텍과 헬릭서미스. 헬릭온콘 1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요즘에 보면 기관들이 제법 물량을 좀 넣고 있습니다. 시간에 0.9% 가볍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인엠텍은 참 살아나다 친구인데 참 그렇게 가지를 못하네요. 오늘 기관들이 26만 9천 주를 넣었는데 내일 어떻게 효과가 있을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움직여요. 얘가 시간에 0.8% 올려놨습니다. 보합 잡고 대응을 하시고, 후반부에는 상문 히스토리 오늘 상종목 3개를 저희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같이 보실 분만 보시고 공부하실 분만 보시고, 시간이 좀 깁니다.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내일 수요일이니까 차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가볍게 보이는 문제라도 항시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런 습관들이 좀 있고, 때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게 보기보다 잘 안 풀려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시장은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성격을 맞추기 힘든 여친 같기도 하지요. 그러한 시장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매일매일 맞춰 나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로 트레이더라면 그러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잘 맞춰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부단한 수련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 수련이 없으면 이 시장을 조화롭게 끌고 나가기는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수련이 필요하겠죠. 어째 주식 한두 달, 두세 달, 1년, 2년 한 사람들이 주식 10년, 20년 한 사람보다 아주 뛰어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시간과 공과 열정이 걸립니다. 트레이딩 수련하시는 분들은 그런 세월의 법칙을 꼭 잊지 마시고 절대로 조급증 없이 시선을 멀리 보고 꾸준하게 수련하셔야 된다는 거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요즘 참 까다롭습니다. 오늘 역시도 까다로웠는데요. 그 시장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했고 어떻게 트레이딩 했는지 둘러보면서 스스로가 수정보완할 점도 찾고 마인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장과는 다르게 급등주 시장은 항시 어떠한 선수를 원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기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장기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따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많은 기본적인 요건을 따집니다. 물론 기술적인 지표, 그리고 재료적인 이슈, 그리고 수급 여러 가지를 다 따지죠. 하지만 급등주 시장은 약간 결이 틀립니다. 급등주 시장은 킬러를 원하죠. 선수를 원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줄 줄 아는 친구를 원하고 또 그러한 친구를 찾아야만이 그 다음 날의 수익을 또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종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을 추종을 하지요. 그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 왜냐하면 그러한 종목들이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좋을 뿐더러 수익률 또한 시간 대비 수익률도 좋죠. 그러다 보니 수익금도 좋습니다. 그럼 그것이 오늘로서 끝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그 다음 날까지도 간다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좋은 급등주를 만나면 그 급등주는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런 것이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은 항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어떤 숙제를 주고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변형을 한단 말이죠. 오늘 아침같이 2차전지 관련주 애들이 급등을 할 때는 얘들이 오늘 시장을 다 장악할 것처럼 오전장에 서둘렀지만은 결국은 2차전지를 선택한 애들은 그냥 오늘 당일날의 수익, 그것도 올바른 수익을 먹기는 힘들죠. 그걸 발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많은 수익을 얻지는 못하죠. 시주가에 완전히 승부를 걸은 사람 빼고는 올바른 수익을 먹기는 힘들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급등주 시장에서 선수를 골라내고 만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열정과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한조선은 계속 추적을 해왔던 종목이었고 미리 보는 선구주에서도 제가 신규주를 다 같이 묶어 놓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 묶어 놓으신 분들은 잘 발견을 했을 것이고 승부를 거신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오늘 우리들의 타점은 82,000원이었습니다. 이 지점쯤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종목을 두 번을 공략했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한 번은 공략을 했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1차로 우리가 아예 마음을 먹고 이 종목 공략을 한 거 아닙니까? 1차로 공략했을 때 한 5% 정도 수익밖에 나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락을 할 때도 우리가 이걸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2차 공략을 한 번 더 하자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1차 공략을 한 것이 별로 큰 수익을 주지를 못하고 단가도 비싼 애가 한 5% 주고 내려오면 대체적으로 그런 애들 잘 가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아침장이. 자, 근데 그런 애를 한 번은 더 보자. 오늘 그것이 주요했죠. 기본 상가 가지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수익률은 거의 27% 가까이 26.59%니까 27% 가까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앞에 5% 정도 수익을 더 먹었으니까 이 한 종목만 해도 30%한 수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절반씩만 챙기고 잘라 먹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통째로 들고 가지는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종목이든 무조건 하고 맹목적인 믿음은 안 좋다. 그래서 항시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일단은 절반은 챙겨놓고 생각을 하라. 근데 끌고 가야 될 이유는 충분했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덕지가 많지 않습니까? 벌써 조선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벌써 신규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급이 몰릴 수 있어도 충분한 돈을 들일 수 있는, 들여도 걱정이 없는 탄탄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수급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까지 쌍거리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건 뭐 더 할 나위가 없는 거겠죠. 오늘도 시장에 수많은 종목들이, 수천 개의 종목들이 서로의 잘남을 뽐내면서 시장을 유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급등주 선수들은 끝매점을 해주는 선수가 좋고 그러한 선수들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추종을 해야 된다. 그것이 급등주 트레이더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죠. 왜? 우리는 오늘을 위한 매매보다는 내일을 위한 매매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는 같이 느껴왔지 않았습니까? 자, 대한조선 오늘 좋은 타이밍에 오늘 이 한 종목으로만 해도 30%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굳이 끌고 안 가더라도 묻고 그냥 정리를 하더라도 당일 수익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일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한번 선수다운 선수가 될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수 캔버스인이죠. 요 근래에 시장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가 두 번 맞고 그 뒤로도 계속 3일 동안 내려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친구는 반드시 봐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이런 스타일 친구는 살아나면 반드시 그 애가 떨어져 왔던 그 지역까지는 한 번은 찍어줍니다. 즉 이 시점 정도가 되겠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종목들은, 특히나 단기간에 이렇게 미끄러진 종목들은 항상 가시권에 두시고 어떠한 새로운 반발적인 이슈라든가 반발적인 재료라든지 뭔가 새로운 액션이 나온다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추적을 해줘야 된다. 아, 저놈은 이제 틀렸어. 틀렸다고 버리지 말고 계속 관심을 두고 봐줘야 된다.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종목들은 뭐 절망치 담아서 가져간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반응이 나타날 때만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얼마의 타점을 잡았습니까? 우리 1150을 타점을 잡았잖아요. 원래 1100원과 1150을 타점을 잡았는데 1100원까지는 주진 않았죠. 자, 이렇게 한 번에 바닥이 쭉 끌어올리는 이 시점, 이 시점이 키포인트였죠. 얘도 한번 반등을 주고 내려오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사실은 제가 금액대를 1100원에서 적어가지고 보내는 시점이었는데 물량이 갑자기 글자를 적고 있는 중에 훅 들어오면서 제가 빨리 수정을 했죠. 원래는 1100원과 1130원이었어요. 조금 더 주자. 1150을 잡아 빨리 수정을 한 것이 유효했다고 봐요. 결국은 이제 상가까지 오늘 또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선수가 우리는 필요하다. 그런 선수를 우리는 추적을 하고 살피고 그리고 끝까지 승부를 거는 배심이 있어. 급등주는 배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당장 내일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까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단추를 끼었다는 거죠. 첫 번째 단추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놓치지 않고. 캔버스에는 오늘 18.4% 한 18% 정도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하고 갑니다. 이 종목 역시도 내일 또 우리와 예상이 다른 또 내일 어떤 시장에 갑작스레 큰 이슈가 나타났는지라면 또 얘네들은 좀 힘을 못 쓸 확률도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되 그 결과는 시장이 정해줍니다. 며칠 동안 별로 다른 이슈가 없으면 이런 내일 또 득세를 계속 하겠죠. 근데 뭐 내일 큰 이슈가 나타나 이러면 또 얘네들 죽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꾸미되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캔버스엔 18% 수익 안고 보유 중이니까 내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메이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연상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들은 이 종목이 가장 유일하죠. 요즘에는 3년상 4년상 가는 종목을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뭐 다들 좋다 하고 있지만 대형주도만 모습이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급등주 시장에는 지금 선수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나마 서메이지가 지금 2연상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2연상을 가는 종목이 지금 대장질을 하고 있다? 2연상을 가는 종목이 대장질을 하고 있다고? 그럼 그 시장은 틀린 거예요. 급등주 시장으로 볼 때는. 급등주 시장은 적어도 5연상, 7연상 가는 이런 애들이 나타나 줘야 돼요. 1, 2, 3, 4 이렇게 막 가는 애들이 나타나 줘야 급등주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상종목도 아침에 땡에서 30분쯤 되면 한 4대 종목이 쭈루루룩 붙을 정도로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말했죠. 도미노 현상을 기억하라. 아침에 첫 상한가가 무너지면은 그날의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라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하라 라고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 첫 상한가 풀어졌다는 가장
가장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상가 안착을 못해. 그럼 그 밑에 올라오는 애들은 못 올라가요. 상가까지. 똥차에 밀려가지고 25% 있는 애들은 28%에 밀릴 것이고 20%에 있는 애들은 25%에 밀릴 것이고 18%에 있는 애들은 20%에 밀릴 것이고 15%에 있는 애들은 19%에 밀릴 것이고 못 간단 말이죠. 근데 아침에 착착착착 너대 쪽에 주르륵 하면서 들어간다? 그럼 그날은 그 하위에 있는 여러 종목들을 약간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트레이딩이죠. 그런 여러 가지 요령을 상종목과 대의 종목 여러 종목들을 같이 다루면서 자기만의 하나의 트레이딩 툴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코어 트레이딩은 사문의 코어 트레이딩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서메이지는 오늘 우리가 30% 상가 수익을 안고 지금 가져가는 겁니다. 전일의 상가로 사실은 제가 이걸 참 아쉬운 말인데 사실은 어제 상매매보다는 어제 상에서 풀렸거든요. 풀렸을 때 14, 5%까지 왔을 때 제가 한번 공략을 우리가 잘 하잖아요. 하이 트레이딩은 우리의 전문입니다. 왜? 우리는 상매매 전문이다 보니까 잘하죠.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장이 굉장히 좀 불확실했잖아요. 상종목들이 자꾸 풀리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 오늘은 지켜보자라는 마인드를 했단 말이에요. 월요일이고 또 그랬으니까. 그렇게 결국은 상가를 가더라고요. 제가 좀 아쉽다. 만약 어제 들어갔으면 한 10% 정도, 한 4, 5% 정도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럼 오늘 벌써 48%는 수익을 안고 이제 넘어가는 건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이제 30%밖에 수익을 못 얻고 왔는데 어제 좀 제가 좀 그냥 평소대로 했으면 수익을 안고 우리가 보유하게 될 텐데 그러지 못된 점이 좀 아쉬웠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게 풀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상에서 풀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또 보라고 했잖아요. 절반은 팔고 절반은 또 보라. 급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시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상매매는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주 탁월한 절대절명의 재료가 아니라면 시장을 봐야 돼요. 이렇게 흔들린다면 아주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아주 큰 신약이나 뭐 큰 이슈라면 뭐 굳이 뭐 이 종목 하나만 보면 되겠지만 흔들리잖아요. 그죠? 흔들리면 시장을 봐야 돼요. 과연 얘가 흔들렸을 때 다른 얘를 대체할 만한 애가 있을까? 얘를 대체할 만한 애가 지금 이 시간에 있을까 말입니다. 9시 2분에서 9시 한 15분 사이에 이 종목을 대체할 만한 상종목이 있을까? 없다. 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절반 홀딩을 해보자. 이런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상매매는 배심 싸움입니다. 그래서 상매매 할 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짧게 끊어 먹으면서 종목을 대응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 3년상을 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절반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쭉 가져가면서 승부를 봅니다. 이거 방법이 대체적으로 다 많이 다루는 방법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입한 이후로 그냥 그대로 가져가요. 끝장을 보고 어떤 추세에서 딱 무너질 때만 정리를 합니다. 3일선을 이탈한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앞으로 상매매를 하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상매매는 상따가 상매매가 아니라고 했죠. 상따는 상매매의 입문이에요. 입문.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공부를 자꾸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여러 가지 전투도 치르고 많은 여러 가지 급등주를 다루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났고 그들이 어떠한 큰 흐름을 잡아주고 그 뒤로 1차로 주고 2차로 살아날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실제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것은 많은 수련과 열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단 말이죠. 그런 점 잘 이해하시고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꼭 그 점 잊지 않습니다. 서메이지는 일단 우리가 30%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세 종목을 했는데 오늘 시장을 돌아보면 이 시장에 수천 개의 종목이 있는데 상한가를 마무리해 준 종목은 딱 이 세 종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거. 서메이지 상가 간 거. 그리고 캔버스 N 상가 간 거. 대한조선 상가 간 거. 수천 개 종목 중에 세 개가 상가를 가는데 그 세 개를 우리가 다 수익을 다 안고 있어요. 하나는 30%, 하나는 25%, 26%, 하나는 18%.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우리는 선수를 자꾸 공략해야 되는지를 가장 여실하게 나타내주는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것을 살려고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가격을 올려주고 추종을 해요. 우리는 얼마에 팔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죠. 내 욕심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용법을 추종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프로티나에서 오늘 한 8% 정도 수익이 좀 9%는 안 나왔죠. 예. 8% 정도 수익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핏에서 좀 수익이 나왔다고 봐요. 한 12% 정도 나왔죠. 유로핏에서. 그래서 유로핏하고 프로티나 그 정도에서 한 20%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짜잘하게 먹은 종목들은 몇 종목이 있는데 한 5%씩 먹은 종목이 한 3종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엔캠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2차전지 중에서 바람을 가장 먼저 잡아준 종목은 EV 첨단 소재가 먼저 바람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아침에 강력하게 탁 치고 올리면서 이렇게 탁 올리면서 착 직세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지금 다른 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자이거를 제가 하려고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를 추종 매매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장면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때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지겹더란 말이에요. 너무 지겹다. 맨날 EV, 자이걸, 하이드로 이런 애들만 해야 되나? 애경이나 찾고 애경 케미칼을 찾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엔캠을 한번 보자. 오래간만에 혹시나 이 신선한 놈이 조금 오늘 반응을 좀 내줄까? 이런 관점으로 좀 했는데 역시 시장의 통계를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신선하게 한번 보자 이래 했는데 역시 시장은 늘상 하던 대로 패턴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엔캠을 선택을 안 하고 그때 자이거를 했으면 그래도 한 15% 정도 이상은 먹었지 않나 싶은데요. 엔캠은 한 5% 정도밖에 못 줬죠.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시도는 자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시장의 반복적인 패턴을 절대로 믿을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시장의 반복적인 패턴을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다양성 있는
경우의 수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오늘은 뭐 제 생각에 조금 약간 어긋났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은 시장의 패턴을 그대로 따랐으면 편하게 좀 먹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밥값 정도는 줬으니까 섭섭하진 않았다고 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가 전체적으로 좀 마친 것 같고요. 일단 보유 종목은 다 뭐 상종목 3개 다 수익을 안고 보유 중이니까 서메이지, 대산, 조선, 캔버스엔 3종목 가져갑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보유분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앞에 총칼을 들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는 것은 제가 여러모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실행력만 있으면 되겠죠.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꾸준하게 수련하셔야 됩니다. 먼 시간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지 돈만 보고 또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그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